두려워할수록 오히려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저는 효율충 사업가 민님이고요. 오늘은 사업을 하면서 수많은 실패와 위기 그리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저를 버티게 하고 성공으로 전환하게 해줬던 정말 중요한 방법들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실패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에 시도조차 못한 일들이 너무 많으실 텐데요. 수십 년간 그리고 어쩌면 지금까지도 제 인생의 가장 큰 장애물은 다름 아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었던 것 같아요. 신제품을 기획할 때 이렇게 큰 돈을 투자하는데 이게 진짜 될까? 하는 두려움에 시장 조사를 더 한답시고 시간만 흘려보낸 경우가 아주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항상 두려움에서 벗어나 한 걸음 움직였을 때 그때 제가 원했던 변화가 생기고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10분만 딱 투자해주세요. 우리 삶을 올가매는 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어떻게 없앨 수 있는지, 실패를 어떻게 딛고 일어날지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저희 진솔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우리가 왜 실패를 두려워할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뇌는 기본적으로 생존을 위해 설계되어 있잖아요. 근데 고대 인류에게 실패는 곧 생존의 위협이었죠. 사냥에 실패하면 굶어 죽고, 포식자를 피하는데 실패하면 또 잡아먹히는, 죽는 그런 세상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21세기에도 우리 뇌가 여전히 실패를 생존의 위협으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발표에 실패를 하거나 시험에 떨어지거나 뭐 사업이 망하는 게 실제로는 생명의 위협이 있는 게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뇌는 마치 목숨이 위험한 것처럼 반응을 하죠. 또 실패가 가장 두려운 이유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을 위협하기 때문인데요. 우리는 흔히 나는 성공적인 사람이다, 나는 똑똑한 사업가다, 뭐 이런 것과 같이 정체성을 형성을 하게 되는데, 실패를 반복하게 되면 이런 정체성, 나, 에고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또 인간의 뇌는 예측 가능성을 좋아하는데요. 예상치 못한 실패는 이런 예측 가능성을 무너뜨린다는 점에서도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사회적 동물이다 보니까 집단에서 배제되는 것은 생존의 위협이 된다라는 그 머릿속에 있는 프로그래밍이 실패를 심각한 위험으로 인식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SNS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매일 타인의 성공한 모습만 보며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나만 이렇게 실패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으로 자괴감에 빠지게도 만들게 하죠. 그런데 이런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회를 놓치게 하는지 아시나요? 27살에 제가 처음으로 창업을 했다가 망했었는데 안정적인 대기업에 다녀야겠다는 결정을 하게 됐었어요. 또 망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일단 돈을 좀 모으고 다시 사업을 시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그때가 정말 이커머스의 황금기였거든요. 그때 두려움을 이기고 계속 사업을 했던 주변 분들은 지금 정말 많이 성장을 해 있는데, 저는 상대적으로 늦게 시작하면서 몇 년이 뒤쳐졌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몇 년이 정말 아까운 거죠. 지금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리스크를 안으려고 하고 있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훨씬 더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기회를 놓치게 할 뿐만 아니라 더 무서운 건 이 두려움 자체가 실패를 부른다는 사실이에요. 자기 예언적 실현이라고도 하는데요. 실패할까봐 두려워하면 그 두려움 때문에 진짜로 실패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실패를 두려워하고 있으면 우리는 안전지대에만 맴돌게 됩니다. 그런데 성장은 항상 안전지대 밖에 있잖아요. 심리학자 캐럴 드웨 교수는 실패를 두려워하는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도전을 회피하고 결과적으로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다들 영어를 배운 지 20년은 됐는데 외국인만 만나면 말 한마디 꺼내기가 그렇게 어렵잖아요. 발음이 이상하게 들리면 어떡하지? 문법이 틀리면 어떡하지? 뭐 이런 두려움 때문에 실전 연습하기가 어려운 거죠. 이제 구체적으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어떻게 삭제할 수 있는지, 정말 제 인생을 구해줬다고 생각할 수 있는 6가지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마이크로 실패 훈련입니다. 타이니 헤빗, 작은 습관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작은 행동부터 시작해서 점차 확장해 나가는 방법이에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타이니 헤빗을 만들면 좋은데요. 처음부터 큰 도전을 하려고 하지 말고 작은 실패부터 계속 경험을 해보는 거예요. 전 사업 초창기에 거래처 10군데 거절당하기 훈련을 했었어요. 거래처에 전화를 해서 상품을 받아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목표를 거래처를 따내는 게 아니라 거절을 당하기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목표가 거절당하기가 되면 오히려 거절이 반갑게 느껴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한 번 거절을 당할 때마다 내 레벨이 하나씩 올라간다고 생각해보는 거예요. 처음엔 전화 걸기가 정말 무서웠는데 점점 거절에 무뎌지더라고요. 제 안에 두려움이라는 알을 깨고 나오는 큰 계기가 됐고 3달 동안 설득 끝에 제품을 받아온 경우도 있었어요. 지금은 뭐 수없는 거절을 받아도 제게 아무런 허들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저도 한 단계 성장한 거죠. 제가 오히려 상품 공급자의 입장이 돼보니까 공급 연락을 주는 사람도 많지 않고 대부분 문자 하나만 딱 보내는 수준이더라고요. 그럼 아무래도 눈길이 가지 않죠. 그런데 한 번 거절당해도 또 전화를 걸어서 물어보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분명 오기가 있고 잘 팔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열리기도 하고요. 나를 두렵게 하는 게 있다면 시도한다. 저는 두려움이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매일 의도적으로 나를 두렵게 했던 걸 하나씩 시도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패하든 성공하든 스스로를 칭찬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좋아하는 사람한테 커피 한 잔을 제안을 한다거나 아니면 회의 때 질문을 원래 안 했었다고 하면 하나라도 한번 질문을 해볼 수도 있겠고요. 이런 작은 시도들이 모여서 여러분들의 실패 근육을 키워줄 거예요. 그리고 꼭 기억하시면 좋을 거는 하나의 실패는 실패 그 자체가 아니라 성공으로 가기 위한 발판이 하나 쌓인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전략은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 최악의 시나리오에 직면하는 거예요. 두려움은 불확실한
불확실성에서 자라나거든요.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고대 스토아 철학자들이 사용했던 기법인데요. 최악의 상황을 미리 상상을 해봄으로써 두려움을 완화하는 방법이고, 실제로 저는 이걸 진짜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효과가 정말 큽니다. 저는 걱정을 해결하고 성공을 주는 마법의 노트라는 제목의 엑셀 파일이 하나 있는데, 제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프레임워크 모음이라고나 할까요? 그중 두려움에 대한 질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내가 두려워하는 실패는 무엇인가? 둘째, 정말로 최악의 시나리오가 벌어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셋째, 그런 일이 생겨도 내가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사업을 하면서 위기가 정말 많은데요. 사업에 실패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을 해보면 모든 돈을 잃고 모든 팀원을 잃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구체적으로 적어보다 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끔찍하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을 할 수도 있겠고, 우리 팀원들은 훌륭하기 때문에 더 좋은 직장으로 갈 수도 있을 거고요. 돈은 좀 못 벌 수 있겠지만 안 쓰면 되죠 뭐. 좀 더 나아가 보면은 오히려 이렇게 리셋을 해서 내가 그동안 살지 못했던 원하는 방향으로 삶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겠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이 매몰 비용 때문에 손에서 놓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외부 요인이나 내 능력의 부족으로 어쩔 수 없이 놓아질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그동안 못했던 새로운 걸 하면 되지 뭐 라고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더라고요. 또 이렇게 부담감을 내려놓을수록 더욱더 하는 일은 집중을 할 수 있고 잘 되게 마련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가장 두려운 실패에 대해서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해봐 보세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실패의 결과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파국적인 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세 번째 전략은 실패를 재정의하는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실패를 두려워하는 이유 중 하나는 실패를 내 자신, 자아와 동일시하기 때문인데요. 사업에 실패했다를 나는 사업에 실패한 실패자다 라고 해석하는 거죠. 이런 사고방식을 바꿔놓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실패를 나의 상태가 아닌 나의 행동의 결과로 그냥 그것 그대로 보는 거죠. 이걸 언어로 실제로 표현을 해보면 좋은데, 언어의 힘은 생각보다 강력하거든요. 나는 실패했다 라고 말하는 대신 이렇게 시도했을 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 그렇지만 나는 이 시도를 통해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다. 나는 못한다 대신 나는 아직 배우는 중이다. 실수했어 대신 새로운 교훈을 얻었다. 이런 작은 언어의 습관의 변화가 뇌를 다시 재프로그래밍 해줄 수 있거든요. 실패는 성공의 필수 과정이라는 점을 명확히 기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역사상 가장 성공한 사람들은 가장 많이 실패한 사람들이기도 한데요. 해리포터 시리즈의 작가 J.K. 롤링 다들 아실 거예요. 첫 소설을 12개 출판사에 보냈다가 모두 거절당했다는 사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혼한 싱글맘이었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결국 세계적인 성공을 거뒀죠. 그런데 롤링이 했던 얘기가 저는 정말 전율이 이러는데요. 인생에서 바닥을 치고 난 후에야 진정으로 자유로워졌다.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이미 일어났고 나는 여전히 살아있었다. 또 애플의 스티브 잡스도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애플에서 쫓겨난 것은 내 인생에서 일어난 최고의 일이었다. 성공의 무거움은 다시 시작하는 가벼움으로 대체되었고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창의적인 시기를 보냈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다면 여기가 바닥이고 나는 올라갈 일만 남았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말들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 전략은 성공 얘기가 아닌 실패 얘기를 쓰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성공만 기록하고 자랑하지만 더 가치 있는 거는 실패의 기록이에요. 매주 한 번씩 그 주에 경험했던 실패나 실수를 기록하고 세 가지 질문에 한번 답해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 실패에서 나는 무엇을 배웠는가? 두 번째, 이 경험이 나를 어떻게 더 강하게 만들었는가? 그리고 세 번째, 다음에는 어떻게 다르게 할 것인가? 실패를 부끄러운 비밀이 아닌 귀중한 자산으로 바라보게 되면 점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 거예요. 다섯 번째 전략은 실패 친구를 만드는 겁니다. 혼자서는 변화하기 정말 어렵죠. 보통은 성공만 우리가 축하를 하는데 실패도 괜찮으니까 서로 도전하는 모습을 공유하고 실패하면 오히려 축하를 해주는 그런 모임을 만들어 보는 거죠. 꼭 이게 실패 모임이라고 돼 있지 않아도 괜찮거든요. 서로 하고 있는 도전과 그 결과를 공유할 수 있으면 정말 충분합니다. 저는 대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10년 넘게 계속해서 스터디 그룹에 참가하고 있어요. 모임원들의 실패를 보면서 반면교사를 삼을 수도 있겠지만 또 그렇게 실패를 반복하던 옆 사람이 많은 시도 끝에 성공하는 걸 보면서 저렇게 실패해도 계속해서 도전하면 원하는 결과에 다다를 수 있구나 하는 그 희망을 얻는 게 정말 중요해요. 마지막 여섯 번째 전략은 매일 1%씩 도전하는 거예요. 큰 변화는 작은 시작에서 비롯된다고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매일 자신의 안전지대를 1%만 벗어나는 그 도전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매일 딱 하나 불편한 걸 하는 거예요. 가장 하기 싫었던 걸로요. 제 걱정을 해결해주는 노트에는 이런 질문이 있는데요. 첫째, 문제가 무엇인가? 두 번째, 문제의 원인, 그러니까 내가 지금 회피하고 있는 건 뭔가? 세 번째, 이 문제에 대한 급한 불을 끄는 해결 방법과 뿌리채 뽑는 해결 방법은 각각 무엇인가? 네 번째, 불편해도 지금 당장 내가 해야 할 하나의 일은 무엇인가? 이렇게 스스로 질문하고 매일 그 하나의 일을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이런 작은 도전들이 모여서 결국 큰 도전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만들어줍니다. 또 걱정이라는 막연한 상태에 있는 뇌를 행동으로 옮겨줘서 삶의 변화를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진정한 실패는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는 거예요. 가장 큰 위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고요. 미래의 여러분이 가장 후회할 것은 실패한 그 경험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많은 일들일 거예요. 저는 고민되는 일이나 하기 두려운 일이 있으면 죽기 직전의 상태에 있는 미래의 저한테 가서 한번 물어봅니다. 상상을 해보는 거죠. 할머니가 된 저는 대부분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미래에 대한 걱정은 미래의 저한테 그냥 맡겨놓고 현재의 저는 일단 행동으로 옮기고 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실패가 두려워서 못하고 있는 그 하나를 지금 댓글로 한번 달아봐주세요. 그리고 행동에 한번 옮겨보시고 행동 끝에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알려주세요.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든 제가 축하 댓글을 달아드릴게요. 한 발자국 더 성장했다는 의미이니까요. 미국의 영화감독 우디 앨런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인생의 80%는 그저 나타나는 것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지 도전의 장에 나타나는 것. 그러니까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한 발자국씩 내딛는 것뿐이에요. 실패는 인생의 종착점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점이라는 생각,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무한한 재시도의 기회가 있다는 생각. 매번 실패할 때마다 우리는 조금 더 강해진다라는 생각을 꼭 가지시고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두려움 없이 도전해서 원하는 삶을 쟁취하기를 진심으로 응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